병실 모니터가 짧게 울렸습니다. 삐, 삐. 파형이 비틀리자 다정의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에크모 없이는 3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지역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역에게 올 기적은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에서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화려한 날들 지금 시작합니다. 지역의 숨은 얕았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어딘가가 먼저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산소가 들어오는 건지 빠져나가는 건지 그 경계가 흐렸어요.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요. 은호의 시선이 의사의 차트로 꽂혔습니다. 종이 위 숫자들이 지역에 남은 시간을 하나씩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다정은 숨을 들이키다 멈췄습니다. 울음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터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울면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역은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소리내 울면 지역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이 차갑게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도 힘을 주려는 듯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은호야, 내가 죽으면 난 할머니처럼 바다에 뿌려졌으면 좋겠어. 바다에 가면 나를 꼭 생각해줘. 그 말은 남겨질 은호를 위한 위로였습니다. 괜찮다고 슬퍼하지 말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을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끝까지 지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니, 숨이 아니라 시간이 가빠졌습니다. 그 가쁜 숨 사이로 의료진의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지역의 이식 순위가 뚝 올라왔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보자 입술을 한번 꾹 눌렀어요. 하지만 맞는 심장이 없으면 그건 그냥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순번이 앞당겨진다는 건 살아날 기회가 왔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꺼져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 숫자는 결국 지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었죠. 이제는 받아들이라고, 죽음을 준비하라고요. 그 시각 우진은 조용히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차창 밖 도로 표지판들이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우진은 신호에 맞춰 핸들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캐리어는 트렁크에 가지런히 들어가 있었고 운전석 옆에는 출입국 서류가 얌전히 접혀 있었습니다. 떠나는 길인데 우진의 표정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성이를 아직 마음에서 끝내지 못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엄마. 그 두 글자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죠. 우진은 잠깐 숨을 들이마신 뒤 블루투스 버튼을 눌렀어요. 우진아, 너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떡해. 너 엄마 소식 들었지? 엄마가 지금 죽게 생겼어. 우진의 손이 핸들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그 다급함은 우진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우진의 마음은 묻지 않았고 오직 우진을 돌려 세워야 한다는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붙잡고 있던 건 우진이 아니라 돈이었으니까요. 우진아, 일단 만나. 박진석이랑 이혼하려면 2억이 있어야 해. 그거 없으면 엄마 끝이야. 은호가 준 돈 그 돈 내놓고 가. 우진은 말없이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했어요. 마치 자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증거처럼요. 엄마. 우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담담한 말이 가장 무섭다는 걸 엄마는 모릅니다. 듣지 않으니까요. 이제 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희는 잠깐 멈칫했지만 그 멈칫은 죄책감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용서라는 단어가 자신에게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너무 빨리 판단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다고 그 인간이 용서할 것 같아? 우진아, 엄마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2억. 2억만 내놓고 가.
우진의 눈이 잠시 젖었습니다. 앞이 흐려진 게 눈물 때문인지 오래 누적된 피로 때문인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된 건 결국 탐욕이 쌓아올린 결과라는 걸요. 그런데도 우진은 마음 한구석이 꺾였습니다. 엄마는 스스로 망가지고 있는 이유조차 모른 채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 지금 운전 중이에요. 우진은 그 말을 멈춰달라는 신호처럼 던졌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신호를 읽지 않는 사람이었죠. 돌아온다는 대답 먼저 해. 그 돈 당장 가져와. 우진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엄마가 돈에 매달린 채 모든 걸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또렷하게 보였으니까요. 지금 엄마가 붙잡은 건 우진이 아니라 2억이었습니다. 우진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요. 그 말이 성희 귀에 들어갔을까요? 성희는 마지막으로 남은 돈줄 우진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손에 잡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말했습니다. 더 재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끼이그. 노면이 번들거렸습니다. 새벽에 내린 눈이 얼어붙은 흔적이었죠. 우진의 시야에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끼어들었습니다. 우진이 브레이크를 밟는 발목이 굳었습니다. 핸들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차 안을 찢었습니다. 안 돼. 우진이 숨을 삼키는 순간 쾅! 충격이 차체를 통째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성희의 목소리가 찢기듯 터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야. 대답해. 대답하라고.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손에서 핸들이 천천히 미끄러졌고 차창 너머 하늘이 뒤집히듯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진의 시간이 엄마의 전화기 너머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성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구급차 안에서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뒤집힌 차는 우진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놓지 못했어요. 삐. 모니터가 짧게 울릴 때마다 구급대원들의 손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었고 목을 젖히는 손길이 급해졌죠. 그리고 구급차가 응급실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것이 쏟아지듯 밀려 들어갔고 형광등이 우진의 창백한 얼굴 위로 그대로 꽂혔습니다. 간호사가 팔목에 주사 라인을 꽂는 순간 모니터가 한 번 더 날카롭게 울었습니다. 삐. 응급의학과 의사가 양손을 벌려 소리쳤습니다. 저혈압 쇼크 왔어요. 수액 더 올리고 노르에피 준비. 말들이 빠르게 튀어나왔지만 그 말들 사이로 이미 더 중요한 사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몸은 견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었죠.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석이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도 못한 채 뛰어왔고 숨이 목에 걸린 상태였어요. 뒤이어 영라와 성재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호가 도착했습니다. 은호는 병원 문턱을 넘는 순간 걸음을 한 번 늦췄습니다. 그녀가 본 건 사람들 얼굴이었고 들은 건 말이 아니라 기계음이었어요. 그 짧은 틈에 은호는 알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복도에선 누구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가 흔들리는데도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표정은 꼭 울 힘조차 남기지 못한 사람 같았죠. 진석이 의료진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우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그 숨은 그들 앞에서 말을 고르는 숨이었고 동시에 마음을 꺾는 숨이었습니다. 환자분은 간이 시글한 직후라서 간 기능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저혈압 쇼크가 왔어요. 그럼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영라가 튀어나오듯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사는 영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차트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게 더 잔인했죠.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끊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재가 묻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의사는 그 떨림을 모른 척했습니다. 현재 뇌사 소견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 공기가 툭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숨 쉬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진석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란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고 성재는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은호는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우진아. 그 한마디가 겨우 나왔습니다. 그때 응급실 옆 이식센터 쪽으로 의료진이 급히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식팀이었습니다. 한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자분 장기기증 서약이 전산에 등록돼 있습니다. 말이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 시스템은 언제나 냉정하죠. 서약서라는 단어가 공중에 떠 있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진석이 낮게 물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는 겁니까? 이식팀 의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서약해 두셨습니다. 언제? 성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간이식, 수술 직후입니다. 환자분이 직접 상담을 받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때 은호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튀어나왔습니다. 간이식 당시 우진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병실 침대 위에서 웃던 얼굴, 그리고 은호를 보며 했던 말, 너 그거 모르지?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러니까 난 미리 해둘 거야. 나 같은 사람 또 나오면 그런 사람은 나처럼 살리고 싶어. 그 말이 그땐 그저 웃으며 던진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자신이 받은 것을 혼자 품고 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요. 누군가의 결심이 우진을 살려냈듯 우진도 언젠가 누군가의 삶을 붙잡아 주려고 미리 준비해둔 거였습니다. 진석은 잠깐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이 감겼는데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금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몸이 먼저 버틴 것처럼요. 우진이가 그런 걸 왜? 말끝이 갈라졌습니다. 진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식팀 의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현재 뇌사 판정 과정이 진행되면 법적 절차와 가족 동의 과정이 이어집니다. 동의, 성재가 중얼거리듯 되뇌었습니다. 그 단어가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우진이 아직 저 안에서 숨을 붙들고 있는데 남은 가족은 결정부터 해야 한다는 잔인한 뜻이었으니까요. 영란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빠를 부르려 했지만 이름이 목에 걸려 올라오지 않았어요. 동해라는 단어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치 우진이 절차 속 이름 하나가 된 것처럼요. 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우진이 남긴 선택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결심이었죠. 은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직접 했던 거예요. 누군가 살릴 수 있으면 그게 맞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꺼낸 것뿐이었죠. 우진이 이미 선택해둔 길을 끝까지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석의 시선이 이식센터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우진이가 해둔 거면 그건 우진이 뜻대로 해야지. 영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 오빠. 성재가 영라를 안아줬지만 영라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줄어드는 우진의 시간 앞에서 은호는 알았습니다. 우진의 장기 기증은 우진이답게 떠나는 방식이라는 걸요. 은호는 눈을 감고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신에게요? 아니면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에게요? 은호는 속으로 한 번만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답게 남긴 그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해줘. 그제야 은호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성신종합병원 중환자실 앞. 지역의 가족들은 복도 의자에 붙어 있었습니다.
밤새 한 번도 제대로 눕지 못한 얼굴이었죠. 의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 말이 공기처럼 퍼졌고 가족들은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숨을 내쉬는 순간 그게 마지막이 될까 봐요. 그 숨 막히는 정적을 버티던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마치 숨 돌릴 틈도 없는 사람처럼요. 보호자분들. 의사는 숨을 한번 삼킨 뒤 말을 뱉었습니다. 기증심장 연결됐습니다. 순간 복도 소리가 싹 죽었습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죠. 절망의 끝에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소식이었으니까요. 정말입니까? 상철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다정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눈물이 이제야 길을 찾은 것처럼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와대병원에서 이식할 심장이 출발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시각 청와대병원 이식센터. 의료진은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안에는 아직 누군가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관 용기가 봉인됐고 의료진이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장이 지역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이 켜졌고 특수 경광등이 돌았습니다. 도로 통제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차들이 파도처럼 갈라졌죠. 세상은 잠깐 길을 비켜줬습니다. 한 사람의 끝이 다른 사람의 시작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성심병원 수술실 앞, 문은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삐, 삐. 그 소리가 지역에 남은 시간을 세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송팀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들어갑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 밖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울음도, 기도도, 비명도 전부 문 밖에서 멈췄습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복도는 다른 세계가 됐습니다. 밖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기다림뿐이었습니다. 그 몇 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죠. 1분이 10분 같았고 10분이 1시간 같았어요. 안에서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삐, 삐. 규칙적이던 소리가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복도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어깨가 같이 움찔했습니다. 문 위 빨간 수술등이 켜져 있었고 간호사가 몇 번이나 오가며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안쪽에서는 의사의 목소리가 짧게 끊어져 들렸습니다. 산소 유지, 다시 체크. 말이 짧을수록 상황은 더 날카로워졌죠. 잠깐 정적이 왔습니다.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기계음마저 작아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의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클램프 제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 깜빡 한 번이 1시간 같았어요. 박동 확인. 모니터의 파형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살아도 되는지 망설이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번 뛰고 멈칫. 또 한 번 뛰고 다시 멈칫. 그리고 고음. 파형이 크게 뛰었습니다. 다시, 또 다시. 선이 살아 움직이며 화면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서도 누군가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성공의 신호처럼요. 끝이 안 날 것 같던 6시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식 성공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지역의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다정은 상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지만 숨소리만 떨렸습니다. 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역이 이제 살았어. 간호사가 다가와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이 지역 환자, 회복실로 이동 중입니다. 상철은 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은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복도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제 그 문을 열면 새 심장으로 숨을 다시 붙잡은 지역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같은 시각, 초라한 여관방. 성인은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타야 했는데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먼저 망가져 있었거든요. 병째로 삼켰습니다. 방 안엔 정적만 내려앉았습니다. 숨소리 하나까지 또렷했죠. TV는 꺼져 있었고 전화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죠. 성희는 테이블에 엎드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려는 마지막 변명이었죠. 잘못을 묻는 척했지만 사실은 용서받을 이유를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분노였을까요? 성희는 술병을 끌어안고 울먹였습니다. 우진아. 하지만 그 이름은 이제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도, 문자도, 알림도 없었죠. 세상이 고성이라는 이름을 조용히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숨을 들이켜려다 멈췄습니다. 가슴이 움켜쥐어졌고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술이 아니라 혼자라는 두려움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역의 병실엔 조심스럽게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정은 말없이 지역의 손을 감싸 쥐었고 상철은 따뜻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곁을 지키는 은호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가슴을 움켜쥘 필요도 죽음을 겁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정이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 밥상, 상철이 건네는 무심한 농담, 그리고 은호와 걷는 평범한 주말이 지역을 기다리고 있었죠.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이 간절한 한 사람의 내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심장은 지역의 가슴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지역이 살아낼 날들 속에서 조용히 함께 뛰며 화려한 날들을 열어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